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난리가 났죠. 또한 전과사범 이재명이는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자 아니겠습니까? 이 부정선거를 파헤치려는 그 어려운 과정에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고 있는 분이 황교안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 이재명 정권의 이 특검이 얼마나 황교안 대표가 밉겠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긴급 체포, 결국 구속영장 기각이 되었지요. 자, 황교안 구속 기각, 모스탄 등 미국 인사들의 청원서가 있었다. 법원 발칵 뒤집어져.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내란 선동 혐의 구속영장에서 기각돼 풀려나는 과정에 미국발 석방 청원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황교안 대표의 변호사들은 법원이 발칵 뒤집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바트 마르코이스 미국 전 연방에너지부 차관보는 지난 12일 수요일 X 옛 트위터에 황교안 즉각 석방 청원서를 공개하면서 다른 이들도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의 법원을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바트 마르코이스 미국 전 연방에너지부 차관보는 청원서에서 본인은 2025년 11월 12일 부당하게 체포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자유와 혁신당의 대표인 황교안 전 총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라고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어 그는 황교안 대표는 내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헌법 질서와 선거 무결성에 대한 그의 우려를 표한 한두 개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근거한 것이다라며 이러한 발언은 표현의 자유 행사에 해당한다. 평화적 표현을 반란 공모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코이스 전 차관보는 법원에 4가지의 요구사항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첫째, 황교안의 즉각적인 석방, 둘째, 수감된 지지자들 3명의 즉각적인 석방, 셋째,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된 기소 중단, 넷째,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적법 절차 보호 등을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의 핵심 관계자들은 사실상 황교안 대표의 이 구속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미국의 전직 고위 인사가 법원을 강하게 압박한 것은 그만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도 13일 페이스북에 박주현 변호사 등이 모스탄 전 대사와 바트 마르코이스 전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 등이 작성한 석방 청원서 등을 제출하며 구속이 부당하다는 변론을 펼쳤다라고 밝히며 모스탄 전 대사의 청원서 전문도 공개했습니다. 모스탄 전 대사와 미국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대동단결에 황교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강하게 압박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위원은 또 다른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모스탄 전 대사가 박주현 변호사의 훌륭한 변론 덕분에 황 총리가 석방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며 박 변호사의 요청으로 나도 청원서를 쓰고 또 다른 청원서에 서명했지만 그는 무려 4시간 반 동안이나
변론을 펼쳤다. 할렐루야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는 황교안 대표의 변호인단으로 박경호, 윤용진, 권오영, 김지미, 박주연 등 총 8명의 변호사가 변론을 펼쳤으며 이들은 미국 인사들의 청원서와 또한 논리로 법원을 강하게 압박했다라고 변호사들이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이끄는 국회 측은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혐의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내란죄가 성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검은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나온 발언을 내란 선동이라고 주장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가 강한 논리적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김지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13일 16시부터 20시 30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자유와 혁신의 황교안 대표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박경호 변호사님, 대구에서 윤영진 변호사님, 인천에서 권오영 변호사님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실질 심사에서 총 8명의 변호인이 특검보와 파견 검사를 향해 영장 청구서의 허점을 파고들며 우리는 무섭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당연히 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법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다시는 이런 특검에 영장 청구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분이 잠시 옥고를 치르긴 하였으나 속히 석방되어 표현의 자유를 계속 행사할 수 있게 된 점이 첫 번째 수확입니다. 헌재가 헌법 해석의 최고 기관이라고 핏대 올리던 검사에게 첫째, 헌법재판관이 헌재의 권위를 망쳐놓을 수 있다는 점. 둘째, 헌재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한 번도 판단한 사실이 없다는 점. 셋째, 내란 선동은 내란의 실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미 실행이 종료된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단정하는 것도 모자라 그 이후에 있었던 행위를 내란 모의, 내란 선동으로 위율하는 것은 서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우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넷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되었으니 황교안 당대표는 내란 선동죄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논리는 자신의 선행 행위, 내란죄 기소로 후행 행위, 내란 선동 주장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결국 사법부에게 특검의 결론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강요하는 것에 불과한 점. 다섯째, 그리고 이 순환 논리의 오류를 오직 특검만 모른다는 점.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두 번째 수학입니다. 재미도 없고 가짜 정보만 가득한 삼류 소설 같은 청구서는 이제 찢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이 소식이 나간 이후에 모스탄 전 대사와 전 에너지부 차관보 등 또 황교안 대표의 변호사들이 법원을 발칵 뒤집어 엎었으며 이들의 성의와 이들의 법률적 노력으로 황교안 대표가 석방되는 쾌거를 이루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한미동맹.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